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서울특별시 위원회에 있고요. 이름은 김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학생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있으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시네요. 예. 그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라 도대체 뭐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교 방과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학교는 공교육인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민간단체 또는 이제 개인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설 신고를 하고 또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끝나면 한 2시 반, 3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나와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미술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을 만나실 거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여러분의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들 일단 학원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그만큼 되지 않고 또는 형편이 어떻게 하든 부모님이 보내주고 싶어 해도 아이들의 성적이 그만큼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한 3시간, 4시쯤 센터에 와서 센터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떤 센터는 10시, 한 10시 정도까지 좀 빨리 끝난 센터는 한 8시, 9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외활동을 가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귀화시키는 이런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돌봄이에요. 그리고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혼자 방치됐을 때 밤에 집에 12시에 들어가도 1시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맞벌이 가정도 부모님들이 늦게 들어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는 그 입소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계층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 이런 식의 입소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만 입소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곳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울에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전국까지는 너무 크니까 서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400여 개 정도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동네 어딘가에도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죠.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이나 아이들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저처럼 이런 협의회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합회에 간사로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센터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교사로 생활을 해왔어요. 생활을 해왔고 이제 저는 청소년 전담에서 청소년들과 한 4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5기 때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프로그램을 담당 교사로서 진행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면 청소년의 이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짧게 청소년의 이해 얘기를 하고 제가 하면서 느꼈던 점과 여러분이 하시면서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서 그곳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가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센터의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센터의 아이들은 센터의 담당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물론 센터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여기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담당 선생님이 아마 연락처를 받으실 텐데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그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통화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만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만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마다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냥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이 아이는 어떤 가정에 있고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랑 얘기할 때는 뭐 아빠에 대한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센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멘티를 만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저 역시 저와 멘토를 했던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를 좀 줬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긴 멘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지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혼자 이렇게 이걸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상황과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땐 부모보다 그 센터의 교사님이 더 잘 알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센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주로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여기 또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딱히 교사가 개입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처음에 연결해 줄 때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주로 여러분들은 함께 할 멘티들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센터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다음 주 일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약속이 어긋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교사가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학생하고만 연락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주말이거나 뭐 이럴 때 토요일날 보게 될 텐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끔 우리 아이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만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센터에는 전 모르고 있고 센터에 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일정이 원래는 지난 다음 주 토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그 일정이 변경이 된다든가 미뤄진다든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우리 센터 교사에게 연락을 꼭 먼저 해주시면 센터에서 알았다 이렇게 내가 그 대신 아이를 잘 케어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많이 친해지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같이 멘토 활동을 했는데 더 놀아요. 라든가 노래방을 가요. 막 이러든가 정말 친해지면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난감해하지 마시고 안 돼. 선생님이랑 센터 선생님이랑 너를 8시에 물어보내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행동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멘토 사업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 센터 선생님하고 연관돼 있어. 너희 센터하고 연관돼 있고 그 선생님들과 센터가 다 합의하고 논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면 여러분이 이게 당황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신 여러분들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잘 맞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문회 이해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앞에 지원센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4년 동안 아이들과 같이 지냈지만 저는 사실은 청소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청소년기를 지내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대부분. 자기의 청소년기가 어땠는지를 조금만 되돌아본다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청소년기에 또 어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청소년기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떤 관점이었는지를 조금만 과거로 돌려서 생각하시면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나의 청소년기를 한번 돌아보고 나도 그때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만나면 좀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편안한 건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번 멘토 프로그램이 3번째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서먹하고 말 시켜도 말도 잘 안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청소년기 특성상 불러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도 멘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친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 어떡하지 얘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데 뭐 이렇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뭐 몰랐는데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정말로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센터인 교사인 저에게 몰래 잠깐만 보자고 해서 차비를 구워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화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다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모여있는 지원적 센터에도 있었고 지금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도 몇 명 보고 있지만 그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특수성은 있지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별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아이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그냥 그 아이에 대한 참고사항 정도인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이제 꿈을 찾는 게 목적인데 제가 만나본 청소년 10명 중에 1명 정도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 뭐니? 첫 번째 없어요. 두 번째 대답은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다였어요. 우리 지금 정말 기특한 아이. 저는 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애들 만나면 저는 만세를 부르고 싶죠. 이런 애들 친구를 만나면 여기 하시는 멘토는 이제 완전 행운이신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꿈이 없어요. 아니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난 돈만 많이 내면 돼요. 그런 질문에 그런 답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학습화된 무기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과 다르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 선생님한테 칭찬을 못 받아. 생활 태도가 좋지 않으니 부모님한테도 칭찬을 못 받아. 또 칭찬을 받지 못하니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친구는 사실상 친구들한테도 칭찬을 못 받는 거죠. 이 친구들은 칭찬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얘기를 들어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꿈은 없거나 아니면 무슨 짓을 하든 돈이 많이 벌면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너 진짜 눈이 예쁘게 생겼다. 이것도 좋아요. 너 정말 김수현은 저리 말하다. 이것도 좋아요. 무엇이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너 정말 잘났어.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여러분이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뭐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거나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교사인 저하고도 약속을 깨는 건 뭐 다반사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보이고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하면 3시에 만나기로 하면 3시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시부터 연락하는 거죠. 어디냐? 오고 있냐? 뭐 이런 거죠. 뭐 어디쯤 왔냐? 2시 반쯤 한 번 더 연락하고. 그것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구속이기도 하지만 난 너한테 관심이 있다. 난 너한테 애정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달라라는 요청이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애정이나 관심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어쨌든 그 기대에 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만약에 그렇게 안 지키는 경우가 생기거나 실망시키는 경우가 생겨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먼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면서 칭찬하는 고래에도 춤추게 하잖아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옆집 누나, 오빠, 형, 언니라고 생각하시고 다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 참여하셨는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센터에 되게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요즘 학교 안에서 자원봉사 학점 필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고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대부분 학습 자원봉사를 하죠,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해서 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3개월만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따지면 3개월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6개월 할게요. 근데 하시다 보면 1년, 2년 이렇게 하세요. 물론 6개월 하시고 그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거는 제가 요구해서도 아니고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선생님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1년, 2년을 그냥 훌쩍 넘어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대학생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기타 등등 대학생을 즐기고 되게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멘토링 사업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이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경험이 되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